달서구는 29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소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202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설 명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 이 취임식이 2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제안군인회는 제65차 정기총회 및 제10대 여성회장 이 취임식을 31일 달성군 보훈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30일 상원관에서 개교 100주년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제96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31일 달성군 육가읍에 위치한 달성 캠퍼스에서 모빌리티 캠퍼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강한권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총선의 역사와 역대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렉처 오피라인 달서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엽니다. 동성로 여우별 아트홀에서 원조 코믹극 딜리버리가 2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서구는 29일 온 가족이 함께 별빛 주제의 놀이, 문화 학습을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북연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천원우 큰사랑 어린이집 원장, 신미숙 달서 입금 센터장 어린이들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인사말, 경과보고,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 디지털 별빛관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달서 별빛 캠핑장 내에 위치한 뚝딱뚝딱 공작소를 리모델링해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로 조성했습니다. 크게 체험 미디어 공간과 실감 미디어 공간으로 구분되며 체험관은 모션 스캔, 모션 월, 모션 블레이드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쌍방향 형식 콘텐츠로 동작 인식이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관람실은 별의 비행, 행성 속으로 별 내리다 등의 주제로 사방으로 가득 찬 우주와 별빛 속에서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ICT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 주차장 부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천문 우주 분야 공립 전문 과학관인 별빛 천체 과학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 대구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202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설 명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달성군 가족센터장과 최재훈 군수, 홍준 표대구 시장부인 이순삼 여사가 참여해 떡국 만들기 및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은주 센터장은 달성군 유일의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달성군에 거주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가족센터는 작년 7월 현풍읍으로 이전 개소해 지역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이중 언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2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 김해철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 각 주민자치위원 등 25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이임 회장단에는 감사를, 신임 회장단에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연합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임기 동안 23개 동위원장님들과 함께 오직 달서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의 리더로서 행정과의 소통 및 주민 편익과 복리 정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 김성호, 김사섭 신구회장의 회기 전달식을 가진 후 16대 임원으로 임명받은 의원이 함께 나와 인사하며 달서구 주민 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달성군 제안군인회는 제65차 정기총회 및 제10대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31일 달성군 보은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먼저 제65차 대의원 총회가 진행됐으며 감사보고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성군 제안군인회 제10대 여성회장으로 유은하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현경호 달성군 제안군인 회장을 비롯해 남명숙 전 여성회장과 읍, 면회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향군 회원들에게 표창장과 축하 꽃다발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10대 여성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여성의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현실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성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안보와 봉사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체계를 새롭게 보강하고 정비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이고 성숙한 여성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참석한 모든 내외빈과 회원이 국가안보와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했으며 향군가제창과 기념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달성 군제향군인회는 산불 예방활동과 참꽃문화재 향군 홍보, 안보견학, 충원탑 참배 및 정화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함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30일 상원관에서 개교 100주년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제96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303명의 졸업생과 동창회 동문, 학부모,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축하 공연과 대구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한 후 교장 선생님이 한 명씩 호명된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며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은 1923년 개교 이후 국난시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배 졸업생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 되는 대한민국 나라 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를 통해 전교생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대형 태극기를 졸업식장에 게시해 100년 동안 이어진 상원고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끝이라는 게 진짜 안 믿기고요. 학교 올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3년 다녀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다녔습니다. 개근상도 받고 열심히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올해 진짜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좀 찾아뵈러 많이 오겠습니다. 좀 슬프네요. 생각보다 많이 고등학교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 한편 대구 상원고 유진권 교장은
우리 졸업생들이 민족의 얼과 대상인의 자긍심을 지닌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3년 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디딤돌 삼아 전진하기를 응원한다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31일 달성군 육가읍에 위치한 달성 캠퍼스에서 모빌리티 캠퍼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최재훈 달성군수,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학생, 그리고 산업계 파트너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계명대는 지난 2009년 12월 LH공사로부터 달성 캠퍼스 부지 18만 4,689제곱미터를 매입해 2013년 스포츠과학연구센터, 산학과학기술센터 등 준공하며 달성 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2016년에는 지상 2층, 연 면적 1,295.81제곱미터 규모로의 연구실, 캐드 실험실, 디자인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연구동과 지상 1층, 연면적 777.6제곱미터 규모로 연구실, 공동장비 보관실 등을 갖춘 실험동을 준공해 자동차 관련 학과 수업과 실습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계명대는 앞으로 7년간 모빌리티 캠퍼스에 교육동, 연구동, 기업 복합공간동 등 복합동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학과, 모빌리티 소재부품학과, 항공물류학과, 철도학과 및 융합전공을 운영해 인재를 양성하고 상주 재학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월성 1, 2동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달토기빵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로 대구 유일 2만 년의 선사 유적을 문화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2021년 대한제과협회 달서구 지부와 업무 협업을 통해 선사 유적,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먹거리 상품으로 빵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달서구주의 제과점 11곳을 선정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 달토기빵의 특징은 선사시대의 상징물 중 하나인 붉은 간토기의 둥근 모양 안에 크림 시절로 만든 빵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구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 8월 말까지 6만여 개의 빵이 판매되어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정도의 초라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사업 추진 사항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달토기빵의 활성화를 위해 은하수를 건너온 달토기빵 시간여행 행사와 각종 음식 박람회에서 참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달토기빵이 만들어질 당시 완벽한 준비 과정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어떤 상품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과 시장 조사,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확충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달토기빵의 재료들을 보면 수입산 타피오카 전분과 수입산 크림 소재로 만들어져 국산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2만 년의 역사적인 빵이 모조리 수입산 재료들로 만들어져 장인의 혼이나 어떠한 정성도 깃들여져 있지 않은 스토리 없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짧은 유통기한과 실용성과 내구성이 없는 포장박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경주 항남빵이나 천안 호두과자의 유통기한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되는 데 비해 달토기빵은 유통기한이 하루인 당일 생산, 당일 판매용의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 박스 또한 실용성과 내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먼 접기 불편하고 조그만 압력이나 충격에도 쉽게 풀어지는 포장 박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2만 년 선사 유적을 표현하고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특징 없는 디자인과 내용물은 다 수입산인 껍데기만으로 어떻게 차별화와 독창성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달토기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사람들의 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은 선사 시대를 명확하게 연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토기빵 판매업소를 현재 18곳에서 대폭 늘려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식품위생법상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점에서는 매장 외부로 유통 판매할 수 없으므로 구청 카페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 광업체를 선정하여 달토기 빵을 생산함으로써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민간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와 제빵 명장 그리고 대한제과협회와 같은 연구기관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물로 성장한 천안의 호두과자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300여 곳의 빵집이 올리고 있는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선사시대 유적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으므로 달토기 빵이 지역 대표 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영 군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달토기 빵이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위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시대 정신에 반하는 달서구의 소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친환경 녹색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 안산시의 페달로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고정식 자전거 수리센터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대구 남구의 수리 건수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6천여 건이며 주민들은 무료 또는 원가의 부품을 수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담 직원이 부족을 꼽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 서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관내 사설 수리점은 39곳으로 타구에 비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연결성, 장소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매년 성서 월백 권역을 순회하는 자전거 무상점검 수리센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3년 달서 자전거 무상점검 행사 홍보 현수막입니다. 구민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게시된 저 골목길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상점검을 받으려면 정해진 일자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데 아마 많은 구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 전역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 실적은 대부분 긍정적 사업 평가를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우리 달서구는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수리센터로 적합한 곳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공원 경계지, 유천교 둔치 등 상당히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산 역시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국민 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달서구의 정책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정의 정책 방향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며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달서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혼자 버는 돈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해설과 함께 명작 오페라를 즐기는 오페라 축제 렉처 오페라인 달서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엽니다. 16일 첫 무대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라모아트 컴퍼니가 선보입니다. 가난한 연인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로 임봉석 대표가 예술감독을 기획감독 겸 사회자 곽현정이 해설합니다. 21일 지트리아트 컴퍼니는 베르디의 비극 오페라 리골레토의 내용을 발췌하여 바로크 시대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와 연관 지은 인문학적 해설로 광대 리골레토의 잔혹한 운명을 풀어냅니다. 현동헌 대표가 예술감독을, 아트 커뮤니케이터 김성민이 해설을 맡았습니다. 23일에는 CH7 예술단이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를 선보입니다. 사랑과 질투, 죽음으로 물든 유랑극단 배우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로 소프라노 이정아, 바리톤 재상철 등 지역 대표 성악가들이 함께해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동성로 여우별 아트홀에서 원주 코믹극 딜리버리가 2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연극 딜리버리는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대표로 배달과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는 배달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라이더와 전직 홍보회사 출신으로 퇴사 후 오디션만 99번 떨어진 내일이 불안한 가수 지망생 도레미, 그리고 유쾌한 성격으로 라이더와는 완벽 케미를 자랑하며 동갑내기 홍보킴과는 상극의 케미인 최경리와 뻔뻔함과 범접할 수 없는 하이텐션을 가진 딜리버리 서비스 수습 직원 겸 유튜버 홍보킴 등이 출연해 생각지도 못한 배달 의뢰의 내용들로 쉴 새 없이 예측 불가한 웃음과 유쾌 상쾌하면서도 상상 초월하는 무대를 펼칩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연극 딜리버리는 2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동성로 여우별 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정한 통합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773세대 35,081명과 부양 의무자이며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 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설맞이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설 연휴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달서구 보건소 1층 로비에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 해외여행 등이 빈번한 설 명절,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홍보물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 보건소 행정과 감염병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새마을 금고 라면 80박스를 기탁한 소식입니다. 달성 새마을 금고는 지난 24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좀돌이 운동으로 라면 80박스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김성택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가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는 지난 24일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팀과 연계하여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에서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 도서관과 함께 달서구 부모특강 및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월 예비초등 및 부모 대상으로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를 개최합니다.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는 달서어린이 도서관의 특색 사업으로 예비초등 부모특강과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현직 초등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학준비 및 독서교육을 안내합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은 예비초등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예비초등 부모 대상으로 하유정 강사를 초청해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의 모든 것 주제로 강연합니다. 현직 교사로서 예비초등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적응력을 높이고 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초등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 일기는 2월 19일에서 20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기는 2월 21일에서 22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으로 나눠 달서어린이 도서관에서 예비초등생 대상으로 학교생활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체험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책 함께 읽기 및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에서 15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달서구민 우선 신청으로 타구민은 2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 도서관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해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도서관은 12월까지 초등학생 1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한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의 연령, 특성에 따른 독서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독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어린이 독서회의 빛슬은 초등 1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참꽃은 초등 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세 번째 수요일 대구 달성 도서관 1층 체험실에서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독서 토론 및 독후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독서회 회원은 연중 수시로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어린이 자료실로 하면 됩니다. 정현우 관장은 독서회 활동을 통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맛집 탐방과 홍보를 책임질 2024 달서 맛식객단을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식객단은 달서 만나 음식점, 달토기빵 및 선사시대로 만나 음식점 등 달서구 대표 음식을 홍보하고 음식 관련 축제 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달서구 맛집 탐구에 관심이 많은 자 또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며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영상 분야와 글 작성 분야에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선정하며 위촉 기간은 위촉 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및 달서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임신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달서구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는 종전 11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월 9만원, 조제분유 지원은 월 11만원으로 확대됐고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 이상,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생아용 카시트 무료 대여 사업을 3월에 추진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구는 범죄 사전 예방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범죄 취약지 40곳에 48대의 CCTV를 설치하고 노후 CCTV 20대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올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들여 하원읍 설화리 등 20곳에 23대의 생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해 오는 6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 3억 5,500만 원을 투입해 22곳 25대의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CCTV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들여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며 야간 식별이 필요한 경우
적외선 기능도 추가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문 및 동절기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해 고독사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9개 읍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원읍을 시작으로 합인면까지 9개 읍면이 모두 동참해 추진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고독사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인적, 물적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